안녕하세요. 채널 반지원입니다. 한여름에는 입술에 붙은 바발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더운 날씨 탓에 몸의 기운이 쉽게 약해지고 입술에 붙어있는 가벼운 바발조차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사소한 일에도 힘이 들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장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대한민국은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생각 드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폭염경보 수준을 심각이라고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낮 시간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낮에 최고 기온이 무려 38.4도까지 오르면서 여기 한국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는 오늘날만의 일은 아닌데요. 우리 조상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어컨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던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는지 함께 알아보고 조상들의 지혜를 살짝 빌려보도록 할까요? 조선시대에는 폭염을 교양 또는 폭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교양 있게 들리시겠지만 그 뜻이 아니었고요. 바로 교만한 태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폭양은 말 그대로 폭사나운이라는 뜻이죠. 바로 사나운 태양이다 라는 의미로 태양볕이 너무 쨍쨍한 것을 원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인조 때 호조 판사였던 심혈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양이 즉 교만한 태양이 더욱 심해져서 그 뜨거운 것이 불이 탄 것과 같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고사하고 냇물과 연못은 모두 말랐습니다. 농무들은 김 매는 것을 포기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내용인데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더위의 죄수가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석방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성종은 이처럼 호된 더위에 가벼운 범죄로 갇혀 여러 날 동안 형문을 받다가 억울하게 목숨 잃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며 풀어줄 것을 지시했죠. 폭염으로 인해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한해서 일종의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정조 때인 1794년에는 유난히도 더위가 심해서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정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와 같은데 공역을 감독하고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끙끙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일념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더위를 먹었을 때 복용한 척서단이라는 약을 무려 4,000정이나 만들어서 당시 수원화성에서 공사하던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더운 여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들을 걱정하는 왕의 마음, 그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조선의 왕들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냈을까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같은 공통분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을수록 더위를 이겨내는데 더 많은 돈을 써서 섬세한 방법들을 활용했고요. 아무래도 지체가 낮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더위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연 그대로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조선시대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직급에 따른 혹은 직책에 따른 신분에 따른 차이가 좀 적었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선비나 백성들은 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을 찾거나 냇가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겠죠. 물론 시원한 물을 찾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었겠지만 왕의 경우는 궁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에게는 여름철 피서를 떠나는 것은 꿈 같은 일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왕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 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은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탔다고 합니다. 더위를 먹는 병인 서증을 심하게 앓을 정도로 더위에 약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서는 더위를 먹어서 기절을 한 후에 여름만 되면 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신하들과 학문을 연구하고 국정을 협의하는 경연조차도 중단할 정도였다고 하죠. 이러한 성종은 밥을 바로 여기에 말아서 먹는 것을 통해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바로 차가운 물인데요.
밥을 찬물에 말아 먹는 것을 수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름만 되면 밥을 물에 말아 먹는 성종을 보면서 신하들은 걱정이 커졌다고 하지만 자신만의 더위 피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성종, 이겨낼 수는 없었겠죠. 연산군은 피서, 즉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창경궁 후원에 높은 대를 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총대인데요. 완성 한 달 만에 왕위에서 내려가면서 서총대는 다른 왕들이 이용하곤 했습니다. 명종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총대에 모여 연회를 즐긴다. 문신들은 시를 짓고 무신들은 활을 쏘아 그 기량을 선보인다. 왕은 술과 안주를 내리고 성적에 따라 상을 주었다. 연회 장면이 서총대 친임 연회도라는 그림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화려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조는 유독 건강을 챙긴 왕이었죠. 신하들이 여름철 건강식으로 가을보리로 만든 미숫가루를 권했지만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삼시세끼 보리밥을 먹고 3번의 식사 외에는 다른 음식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딱 잘라서 거절한 영조. 하지만 입맛이 없었던 어느 여름날 미숫가루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죠. 이후에는 여름만 되면 복분자, 하수오, 옷 입은 말을 넣은 미숫가루를 스스로 청해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왕들은 국내에 피서지인 창덕궁 후원에서 시원한 수박과 참외를 즐기고 얼음물에 꿀과 한약을 섞은 제호탕을 마셨다고 하죠. 제호탕은 집불 연기에 그을려 말린 매실과 백단향의 나무, 한약재, 생강, 꿀을 넣고 중탕한 음료입니다. 귀중한 약재들을 가득 넣어서 만든 음료이기 때문에 더위를 이기고 기운을 보충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물이 많은 경복궁 경회로를 찾아 더위를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서늘한 그늘과 물을 찾아 시원한 음식을 즐기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음식이 아닌 방법으로 더위를 이긴 왕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더위를 물리치는 데는 책 읽기가 최고다. 책을 읽으면 몸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에 중심이 선다. 그래서 바깥 기운인 더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뜨거운 여름을 이겨냈다니 한편으로는 살짝 눈이 흘겨지기도 하죠. 천재성.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와라는 존경심이 솟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정조 대단하지 않은가요? 선비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산행을 즐겼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주변의 산으로 떠나서 여름 더위를 피하고 장기간 지내고 오곤 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휴가와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문인, 스승, 제자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논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중기의 저명한 학자인 조식은 제자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볼까요? 무오년 초여름 나는 진주 목사 김홍과 수제 이공양과 고령의 현령을 지낸 이해안 등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였다. 강희의 집에 숙박했는데 우리를 위해 물고기 회와 노란 경단, 푸르고 붉은 절편을 만들었다. 음식과 함께 시냇가 바위에 가서 그 위에 앉아 풍경을 감상했다. 최근 내린 비에 불어난 시냇물이 돌에 부딪혀 솟구쳤다가 부서지니 결국 섬구슬이 다투어 내뿜는 듯 하기도 하고 희뿌연 은하수에 별이 쏟아지는 듯 하기도 하다. 우리는 가지고 온 술과 과일을 내어 몇 잔씩 나누어 마시고 바위 위에서 춤을 추며 실컷 즐기다가 다하였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름 더위를 피하는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날의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선비들은 몸 전체를 노출하는 것은 꺼려했는데요. 계곡과 냇가를 찾아 발만 물에 담그는 탁족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몸의 온도를 내려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매우 과학적인 피서법이기도 했던 거죠. 탁족이라는 용어는 맹자의 책 속 어느 부분에서 따온 것일까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창낭의 물이 맑음이여 나의 각근을 씻으리라. 창낭의 물이 흐림이여 나의 발을 씻으리라.
이 구절에서 바로 탁족이라는 것을 취하여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특히 남산 및 북한산 계곡에는 양반들이 탁족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 있었고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술과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시르를 풀며 더위를 날려버리기도 했다고 하죠. 우리도 조상들을 본받아 자연을 벗삼고 계곡을 찾아 더위를 이겨보는 것도 현명한 피서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소서팔사라고 해서 더운 여름을 물리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 중에는 월야 탁족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달 밝은 밤 개울가에 발 담그기라는 의미인데요. 열대야에 한강을 찾아가는 서울 시민의 모습과 유사한 면도 보여지네요. 낭만이 함께 느껴지는 피서법이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 주제는 여러분이 정말 혹독한 무더위 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더위를 이겨냈던 조상들의 지혜를 잠시나마 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채널 반주어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텐데요. 무더위를 겪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천하제일, 시사제일을 통해서 폭염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진행해 주실 거죠? 앞으로 궁금한 주제에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반드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